오늘 우리 K증시는 간밤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요르단한테 깨지고 진짜 요르단강 건너가 버린 그 축구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역시 음력 산타 랠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다시 심심한 위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벌써 작년 가을부터 계속 관심을 모았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4분기 실적이 마침내 개봉이 됐는데 뭐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는데요. 근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실망이라는 게 뭔가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나오는 건데 이 에코프로의 경우는 뭐 그 누구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 실적 실망이 또 나올 일이 있겠냐. 미리 얘기했잖아. 하여간 그래서 실적은 진짜로 안 좋긴 안 좋았는데 실적 실망이 아닌 실적 적응, 실적 극복 뭐 이런 센티먼트로다가 결정적으로 에코프로 사측에서 또 5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하면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변칙 주주 환원이라고 할까? 하여간 오늘 이제 실적에서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61.2%나 감소하면서 완전히 이제 작년 사업 망치고 적자 전환한 거를 갑자기 사측에서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로 이제 덮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여간 오늘 에코프로 급등이 과연 실적 악재의 해소인지 아니면 액면 분할에 대한 반응인지 완전히 이제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 두 가지랑 제 나름대로의 뷰를 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에코프로의 경우는 주식 한 주가 5주로 이제 쪼개지는 건데 일단 그럼 100주 갖고 있는 분들은 500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 현재 상장 주식 수가 2,662만 7,668주 이게 이제 액면 분할한 후에는 주식수가 1억 3,313만 8,340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코프로 액면 분할이 3월 주총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효력이 생기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부 다 상환해야 된다. 아니요. 전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부 마바라들 그리고 뭐 이상한 그 리딩방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다 사실 무근이에요. 액면 분할하면 공매도 수량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뭐 공매도 세력한테 부담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 대량 매수로 에코프로 대응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액면 분할 결정된다고 그 시행 전까지 공매도 친 거 다 환매수해야 된다고 주식 도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적어도 우리 K증시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액면 분할이 왜 호재인가? 이거는 일단 그 삼성전자 과거에 1대 50 액면 분할 케이스를 보면은 뭐 일시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지만 오히려 조심해야 될 이슈라고 봐요. 왜냐?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대신에 수급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보통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여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상으로. 거기다가 이번 에코프로 액면 분할에 대해서 뭐 주가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인 것 같다고 그런 사측을 칭찬하는 또 그 배터리 신도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것도 동의를 못 하겠고요. 에코프로가 진짜로 주가 부양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번에 무상증자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어야죠. 웬 액면 분할? 애플의 경우를 보면 과거 액면 분할을 호재라고 했던 그렇게 판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애플은 주기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니까 이제 주가 싸진 만큼 어떤 접근성이 좋다고 주주들 숫자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애플 사측에서야말로 진짜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당시 액면 분할이 호재였다는 거였고요. 근데 이번 에코프로 액면 분할은 아직도 K 증시에서 자금 조달 더 땡기려고 또 자세 잡는구나. 전 이렇게 봐요. 뭐 근데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해서 뭐 설비 투자하고 돈 더 많이 벌어 오면은 오히려 효자 노릇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그렇게 주가 막 폭등하면서 그만큼 땡겨 넣고 그러면서 자사주는 또 오너 일가에서 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기존 주주들은 거의 숨이 이 턱까지 차오른 이런 기존 주주들은 그냥 방치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액면가 낮춰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 끌어들이겠다고 그 돈 땡기겠다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좀 이따 타이밍만 맞으면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결국 상장시키고 그 다음 타자로 뭐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AP 계속 분할 상장 때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바로 에코프로는 지주사라는 점. 그럼 또 이제 지주사란 어떻게 보면 할인이라는 게 그 숙명이고 자회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 뭔가 내줘야 할 것밖에 없는 게 지주사다 이거죠. 정말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재벌이 아니고서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자식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의 신용등급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 자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던 뭐든 하여간 애들 늘어나면 돈 쓸 때도 돈 들어갈 때도 같이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월급쟁이 그 소득 뻔한 입장에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코프로 IR 자료를 또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올 하반기부터 LFP 파일럿 라인 구축하고 양산화 개발 추진한다고. 아니, 배터리 신도분들이 LFP 배터리는 뭐 쓰레기라면서요. 중국산 LFP는 그냥 싼 맛에 쓰는 거지. 품질이 너무 후져가지고 이제 NCM 그 3원계 배터리 조금만 이제 성능 올라가면 결국 LFP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며. 쓰레기 배터리라며. 근데 이렇게 에코프로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LFP용 양극재 개발 추진한다는데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왜 거기다가 공부나 좀 하라고 왜 안 따져 거기는? 그리고 이제 포르쉐도 이제 자기네 전기 모델에다가 LFP 배터리 탑재한다는데 그건 그럼 뭐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공부 좀 해라. 이딴 소리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 몇 개 쳐보고 공부가 다 되면은 왜 대한민국에는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겠냐고. 아니 전 국민이 하루에 그렇게 몇 시간씩 유튜브 다 들여다만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중이라고 요걸 또 띄웠는데 여기서 이제 노리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뭐 이게 쉽게 말해서 또 신규 자금 유입을 또 이제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구체적 시기나 방식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데 그럼 이런 소리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에코프로 공식 컨퍼런스 콜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게 만약에 공매도 금지 풀린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적자인 상태로 코스피 이전하면은 코스피 200이고 나발이고 뭐고 진짜 공매도 개같이 쳐맞을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코스피 이전 검토 얘기는 과연 뭐 실체가 있는 호재냐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오늘 60만 원에 아까 장중 고점에 물린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안 계셨기를 바라고요. 뭐 외국인 기관은 걔네들은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자기들 돈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자금 동원력이 뭐 레버리지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무제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점에서 쳐물려도 공매도로 이제 쭉 빼가지고 수익 내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저가에서 물타기 하고 이빠이 또 그래서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털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에다가 우리는 아침 개장부터 요거 K 증시에서 상승 바톤 그대로 이어받고 그다음 장중에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는 적이 많았던 중국 증시도 오늘 상승에다가 대신 환율은 또 내리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모처럼 이제 의욕적으로 순매수 들어오고 참 설 앞두고 세뱃돈과도 같은 그런 정말 고마운 하루였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월가 그 유동성 중독자들이 또 어디선가 풍겨오는 유동성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인데요. 그 진원지가 어디였냐면은 또 그놈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가 22% 하루 폭락을 또 하면서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 유동성 위기가 다시 재발하는 것 같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 사실 향냄새 아니면 육개장 냄새인데 이걸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것처럼 정말 그렇게 향기로 둔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이것만이 유일하게 연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레카차 견인차 역할을 할 테니까요. 거기다가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스트레스 받는 금융기관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게 또 월가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하이에나들을 불러들였는데 그래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장중에 아까 22%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마감 후 시외 거래에서 추가로 17%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만 해도 10달러였던 주가가 실적 발표 나오고 6달러. 그러다 오늘은 4달러.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3달러가 됐어요. 이제 그럼 또 정답지는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작년 5월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벤치마킹 해보면 딱 되는 건데 하여간 뭐 연준이든 재무부든 간에 뭐 달러 푸는데 어디 뭐 라벨 붙어 있냐. 그냥 돈이면 다 똑같은 거고 달러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돈이 곧 유동성인데 증시에 그 유동성만한 그런 호재가 어딨냐. 그러면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를 제물로 바치고 하여간 또 비슷한 애들 공매도로 뒤지게 후두리겨 패면은 결국은 또 돈이 나온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바이든의 열린 지가 프로젝트가 또 필연적으로 저는 떠오르는데 올해 미국 대선 앞두고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한창인데 여기서 참 바이든이 잘도 그 미국 지역은행들 자빠지는 걸 보고만 있겠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저 나름대로 오늘 좀 통쾌한 거는 우리 K증시는 하루 종일 상승. 코스피는 특히 아시아 전체 지수 중에서 챔피언 먹어버렸습니다. 대신 오늘 일본 니케이는 혼자만 하락. 근데 사실 우리 K증시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음력 산타랠리에 돌입을 했는데 역시 산타랑 어울리는 그 썰매와도 같은 자동차 쪽으로 이 음력 산타랠리의 약발이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토요타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내놨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까지 상향하면서 토요타 주가 이제 신고가 찍었고요. 다음 이제 오늘 새벽 포드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13센트에 더블도 넘는 29센트에다가 특별 배당까지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6% 급등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우리 K증시 자동차주들에도 좋은 어떤 영향을 준 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고 후기차고 뭐 뭐든 간에 하여튼 자동차 업황 수요 둔화는 이미 잘 넘겼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회복의 원년이 온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거. 또 간밤에 테슬라도 정말 모처럼 2% 넘게 급반등하면서 여기에 화답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우리 현대차 기아도 동반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 음력 산타랠리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저 PBR 테마까지 오늘 부활하면서 여기 이제 그 지원을 해줬죠. 거기다 오늘 에코프로 실적에 대한 반응이 뭐 내일은 몰라요. 일단 오늘 하루만큼은 최악은 지났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센티먼트였는데 이것도 사실 어제 토요타 오늘 포드 실적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조금 좋게 반응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포드 실적 디테일을 좀 볼 것 같으면 이번에 포드 실적 호조에 있어서 효자 노릇을 한 게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호조라고 밝혔고 대신에 전기차 사업 부문은 1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넘게 적자가 났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토요타가 왜 자꾸 전기차 전환을 미루고 하이브리드에 당장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진해 그 토요타는 물론이고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에게까지 옳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이거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이제 토요타가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 1위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품질 덕분입니다. 워싱턴 DC나 뉴욕 이런 그 동부 대도심을 제외하고는 정말 미국은 자동차가 신발하고 똑같은 그런 생필품인데 이 토요타는 한 30만 킬로까지 진짜 엔진 오일만 갈고 타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진짜 전구땀 하나 안 나가는 그런 차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부터 중산층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많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품질 경영이 미국 차들 수요를 다 빼앗은 거고 참 뭐 미국 차는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캐딜락 DTS 그 탔었는데 와 진짜 아무리 8기통이라 뭐 엔진에 압이 세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 노스스타 엔진 가스켓에서 엔진 오일 수시로 막 새는데 이게 이제 가스켓 교체하는데 한 200만 원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수리하고 나면 한 10,000킬로 타면 또 새. 거기다 이제 헤드라이트에 스몰 전구 하나 가는데 범퍼 내려야 되고 정비 효율성도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새끼 저 생긴 거는 중국 놈 닮았는데 머릿속은 일봉이라고 또 욕할 분들이 계실 텐데 하여튼 그래도 지난 그 2009년도에 토요타 급발진으로 미국 일가족 전부 사상자 돼버린 그 이제 사건 그때 당시 이제 정확하게는 넥서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급발진이 나오면서 시속 한 200km 넘게 달리면서 속도가 안 떨어져.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휴대전화로 911의 그 아빠가 통화하면서 이거 차가 안 멈춘다고 브레이크도 안 먹힌다 시동도 안 꺼진다 막 살려주세요 막 온 가족이 울고불고 하는 그런 그 통화 내용이 미국 뉴스를 타고 그냥 통화 음성까지 전국에 다 공개가 됐고 당시 그래서 이제 반응도 너무 끔찍하다고 막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도요타 회장이 미국 찾아가가지고 도계자 받고 막 난리 났었는데 당시 이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토요타 이번에 완전히 그냥 골로 보내버린다고 막 기세 등등하게 나섰지만 결국 또 그 이후로 리콜 한번 겪고 토요타 이미지는 다시 회복이 됐어요. 뭐 기계니까 불량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토요타가 이 정도면 다른 차종은 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그래서 상대 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또 이제 토요타에서 후속 조치 보상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넘어간 거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일봉이 결코 아니고요. 그 증거로 말씀드릴 게 인피니언이라고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 그 업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지멘스 자회사였나?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독립한 독일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인피니언 임원들이 지난주에 현대차에 방문한 자리에서 2030년에는 현대차가 토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1위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이제 이런 전망을 공개한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 1, 2위하는 일본 토요타하고 독일 폭스바겐이 전기차 사업에서 뒤처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요거 약간 영업용 멘트 친 거라고 보고요. 아직도 토요타는 자기네가 전기차 기술이 없어서 지금 하이브리드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은 우리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오너 3세 경영인인데 이제 본인부터가 원래 자동차 마니아라서 뭐 카레이서로 직접 활동도 했고 또 실제 국제 대회에서 그 막 24시간 달리는 거죠. 그런 레이스도 본인이 직접 참가도 했어요. 하여간 근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양반이 약간 변태스러울 정도로 그 완벽주의자인데 심지어 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게 뭐 몇만 킬로를 탄 엔진인지 지금 또 엔진 상태가 어떤지 엔진 오일 양이 적은지 많은지 뭐 다 알 정도래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 도요타 아키오가 워낙 엔진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그래서 도요타가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인 거라는 그런 그 소문이 있을 정도로 평소에 이제 이 사람은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닌 장난감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뭐 사석에서 했었다나 봐요. 하여간 그래서 이 토요타 아키오가 최근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와서 사과도 하고 뭐 최근 엔진 성능 조작 파문하고 뭐 디젤 연비 파문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수세에 몰리곤 있는데 결국 다 떠나서 이번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서 토요타 신고가를 또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끼케야 30%가 한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이유가 내연기관차는 영원히 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개인 그런 뇌피셜 고집이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어차피 203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 생산 자체를 못 하니까. 하여간 그래서 친환경차 시대가 오더라도 전기차는 최대 비중 30%까지 대신 나머지 70%는 하이브리드하고 수소차 이런 어떤 전기차의 대안이 반드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현재 2차 전지로만 운행하는 순수 전기차 자체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이제 그 블룸버그 리서치에서 2040년에는 신차의 75%가 전기차, 그리고 길에 굴러다니는 승용차 중에서는 전기차가 44%를 차지할 거라는 이런 분석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삼성물산을 저는 언급했었는데 오늘 HSBC가 드디어 삼성물산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8만 원을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UBS 측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6조 8,400억에서 이번에 5조 5천억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2025년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보다 21%를 높인 69조 7천억으로 상향하면서 이제 파운드리하고 LSI 손실 그리고 D램 랜드 사이클도 올해는 무조건 다 좋아진다.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4천 원에다가 투자 의견 매수. 거의 이 정도면 최상단이죠. 대신에 12개월 목표가라는 점을 이제 전제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은 ST팜 목표가를 14만 원에다가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오늘 외국계 리포트도 다 완벽하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설 연휴 바로 전날인 목요일 2월 8일 마침 내일 우리 K증시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 내일 오전에 조금 눈여겨볼 거는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둘 다 공개됩니다. 사실 지금 춘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솔직히 춘절 특수를 좀 기대를 하고 싶은데 1월 중국 내수 경기를 좀 내일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설 연휴가 짧아서 일찍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다음 주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7일 다 깔끔하게 그냥 빨간 날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정부 일정도 내일은 조금 한산한데요. 이 와중에서도 저는
요거는 진짜 원탑으로 꼽고 싶은데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현장 점검 행사. 사실 이제 저만 해도 이번에 설에 탈 이제 쏘카를 예약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평소에 잠깐 뭐 오후에 어디 좀 갔다 올 때가 있거나 아니면 밤중에 갑자기 누구 상갓집 이 문자 와가지고 부고 와서 급히 가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전기차로 저는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장거리나 아니면 며칠 동안 타야 될 때 이럴 때는 전기차가 솔직히 좀 부담이 돼요. 충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다고 보는 게 아니 탄소 중립 실천한답시고 우리 후세대에 위한답시고 전기차 수소차 샀는데 명절이나 연휴 때만 되면 휴게소에서 막 충전하는 그 줄 엄청 길게 서 있고 그럼 이제 이럴 때 꼭 이제 뉴스에 그 인터뷰 한 명 나온다고 아 전기차 좋은데요 충전이 명절 때 연휴 이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전기차 조금 고려해 볼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좀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인터뷰 꼭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는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 그리고 충전 시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터리 교체 요쪽 테마. 다음 내일 이제 정부 보도 자료가 고향 가는 분들 내지는 이제 고향에서 또 가족들 기다리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바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 농가의 일손을 덜어드립니다. 요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럼 이제 귀촌도 장려하고 청년 실업에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식료품 인플레이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로다가 다음 내일 한국은행이 설 전 화폐 공급 실적을 공개하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 CBDC 이쪽으로 보고요. 다음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카카오 게임즈, 삼성카드, 신한지주, KT 실적 발표 있고 또 내일 밤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는 그 사진 쪽으로 특화된 SNS 핀터레스트, 다음 정유주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허쉬 초콜릿, 다음 전자결제주 빌닷컴 그리고 참 저는 여기 실적도 궁금한데 바로 미국 최대 반려동물 약국 체인 펫메즈 여기 이제 특징이 그 원격 처방전으로 반려동물 약품을 집 앞에 배달해주는 앱 서비스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동물 복지, 동물용 의약품 이런 기업들도 결국 이런 트렌드로 이제 갈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목요일이 끝나면 우리는 드디어 4박 5일에 걸친 설 연휴에 돌입을 하는데요. 마침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 홍콩이 춘절 연휴로 휴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한 열흘 정도는 한, 중, 미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 이제 마주칠 일이 당분간 없죠. 그나저나 이번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에 바이든이 또 어떤 그 선물을 투척할까 지금 월가에서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미국 대통령 연두 교서가 3월 7일로 지금 막 잡혔는데 여기서 정말 바이든이 마지막처럼 정말 전기차 지원이든 반도체 지원이든 하여간 우리 K 증시까지도 낙수 효과가 될 만한 통큰 열린지가 프로젝트 하나 좀 공개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바로 벚꽃 랠리 시동 걸리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